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 진단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만약에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BBB 셔틀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그런 임상 결과를 얻어낸다 그러면은 1세대 항체 치료제를 대부분 몰아내고 이 큰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분야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규모를 보면은 2025년도에 50억 달러. 사실은 시장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약이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2034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와 또 일본이 주요 시장이 될 텐데요. 보면은 북미 지역이 한 46% 차지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증상 완화제로 도네페질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조절 치료제로 항체 치료제인 레켐비와 키순라가 현재 상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치료제가 주는 그런 수익, 그 다음에 리스크, 그리고 비용,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크다. 즉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치료제도 중요한데 진단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진단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고가입니다. 따라서 쉽게 검진을 받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니다라고 진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진단 방법도 계속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세대 항체 치료제가 2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2개 다 모달리티는 항체 치료제이고요. 표적하는 것은 아밀로이드를 타겟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료 기간입니다. 치료 기간이 이 레켐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 투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험급여가 승인이 나게 되면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키순라 같은 경우에는 플라크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하고 중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급여를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레켐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순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승인 그리고 출시가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진단 기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상업화의 최대 병목은 바로 이 진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PET-CT 스캔이라든가 또 침습적인 뇌척수액 검사,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검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스크리닝 하는 작업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2026년도는 이 혈액 진단,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피를 뽑아서 알츠하이머인지를 진단하는 이 혈액 진단이 임상 현장의 표준 진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단 기술이 편해진다 그러면 쉽게 내가 알츠하이머인지를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편해지면 치료제의 매출액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혈장 내에 우리 피 속에 있는 인산화된 타우, 이 일칠은 아밀로이드 병리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PET-CT라든가 CSF, 침습적인 뇌척수의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입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져라,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 진단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모코그가 미국 퀀타릭스로부터 초고감도 단백질 분석 기술에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식약처에서도 체외 진단기기 1등급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환자들도 좀 편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진단 정확도도 높이고 속도도 빠르게 된다 그러면은 레켄비라든가 키순나를 치료받는 환자들도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항체 치료제, 그리고 진단의 중요성, 그리고 진단이 2026년도부터는 조금 더 편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1세대 항체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갖는 불편성은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한 3년 정도 늦추는 효과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도 환자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되기 전에 경도 환자들에서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부작용도 상당히 심합니다. 뇌출혈이라든가 뇌부종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죠. 그러니까 제한된 치료 효과, 그리고 높은 부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미충족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제로 승인들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1세대 항체 치료제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2세대 항체 치료제가 점령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세대 차세대 항체 치료제는 어떤 방법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바로 BBB 셔틀입니다. 1세대 항체 치료제 레켄비와 키순나가 투여량의 0.1%에서 0.3%만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대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뇌로 약물을 보다 많은 확률로 전달하는 기술이 바로 BBB 셔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다 그러면 성벽에 무너진 돌 틈 사이로 기어 들어가는 게 바로 레켄비라든가 키순나라 그러면은 BBB 셔틀은 그야말로 성문을, 제대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BB 셔틀은 뇌 안으로 많은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약물이 전달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타겟하는 그런 병원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BBB 셔틀로 지금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로는 임상 2상 단계를 끝낸 트론티네마이라는 로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습니다. 뇌혈관 내피세포에 풍부한 트랜스페린이라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죠. 이게 일종의 성벽이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결합하는 순간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중 항체이면서 BBB 셔틀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CTAD 학회에서 발표된 트론티네맙의 임상 1B, 2A상의 결과는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압도적인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투여군에서 28주 만에 91%의 타겟팅하는 그 아밀로이드가 음성 상태에 도달을 했다,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는 기존 치료제들이 18개월 이상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시켰다. 3분의 1밖에는 안 걸렸다. 기간상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강조드린 부작용입니다. 뇌출혈, 뇌부종, 이 아리아라는 부작용을 상당 부분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공 시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항체 치료제를 몰아내고 이 치료제 시장을 전체 다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에는 이 로슈가 트론티네맙으로 트론티어 1과 2 임상 3상을 개시를 합니다. 대규모 임상이고요. 환자 모집과 초기 데이터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임상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BBB 셔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ABL 바이오가 바로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으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많이 했죠. BBB 셔틀 분야에서 이 로슈라든가 또 디날리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 ABL 바이오가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쟁 회사들은 아까 제가 표현을 할 때 성의 문을 통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 중에서는 TFR이라는 철수송 수용체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IGF-1R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를 타깃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타깃하는 문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문이 더 많으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대부분 알츠하이머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 심해지는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성문이 더 적어지는지 아니면은 적어지지 않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IGF-1R은 TFR1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TFR1이라는 이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이용을 해서 임상을 진행한 디날리라는 회사의 DN919라는 치료제는 문제가 발생해서 즉 부작용 문제로 인해서 임상이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친화도를 개선을 해서 디날리 921과 효소 치료제로 다시 재도전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든 부작용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타겟인 IGF-1R이 더욱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줄어드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측면에서 IGF-1R이 조금 더 트랜스페린 1보다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피가 2024년도에요 알리아다라는 그런 바이오텍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BBB 셔틀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따라서 빅파마들의 많은 회사들이 바로 BBB 셔틀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노피, 그 다음에 GSK,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에게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BBB 셔틀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커져가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항체 치료제는 이제 상업화를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상업화를 늘려가는 즉 매출액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BBB 셔틀을 이용한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만약에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BBB 셔틀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그런 임상 결과를 얻어낸다 그러면은 1세대 항체 치료제를 대부분 몰아내고 이 큰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 BBB 셔틀로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현재 개발 현황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식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지배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